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 또는 개인의 재능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학력이나 학연이나 지연, 학벌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슈퍼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슈퍼스타로, 그야말로 슈퍼스타로 탄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만큼 무르익겠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이, 거기다가 지방까지, 그죠? 예, 그게 지연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또 그런 줄을 타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풍토와 또 그런 폐단들을 조금 고쳐보자. 그런 폐단들을 완전히 청산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폐단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잘 것 없는 재능이라도 얼마나 중요하게 쓰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요,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쯤부터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국 시대 들어오면은 7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들이 칠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4개의 나라의 사공자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사공자 하면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되는데, 이 전국시대 사공자 가운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맹상군 밑에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주인공이긴 합니다만은,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을 이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주를 부린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을 중심으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전국시대 4명의 공자들은요, 뭘로 공통적으로 유명했냐 그러면, 모두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기 식객으로 거느리는, 소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사풍조라고 얘기합니다. 선비를 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기르는 양사풍조가 유행이었는데,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식객으로 뒀냐 그러면 3000명 이상씩 뒀다라는, 식객 3000 하면은 전국시대 사공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립니다. 말이 3000명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실내 스포츠 할 때 관중석이 꽉 들어차면은, 얼마 전까지는 3000명만 들어차면 꽉 찬다고 얘기했습니다. 3000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학교, 그죠? 전교생을 합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이런 식객 3000명이 한마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니 그 당시 주방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튼요, 이 맹상군도 식객 3000명을 거느리는 양사의 풍조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식객들이 있다 보니까 재주가 다 각양각색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재주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공자를 위해서 재능을 발휘한 사람 아마 극소수였을 겁니다. 아마 30명도 됐으려나 그럴 겁니다. 그러던 맹상군이 진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진나라에. 그런데 모함에 빠져가지고 진나라에 붙잡혀서 억류당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본 결과 진나라가 아끼는 첩 하나가 진나라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실세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에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통행증 같은 것을 좀 받아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첩이 요구하기를 뭘 요구하냐 그러면, 흰 여우 털로 만든 이 털 조끼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겉옷을 요구를 합니다. 그 흰 여우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흰 여우 털이면 문제도 안 됩니다. 흰 여우 털, 겨드랑이 털로 만든 조끼를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 맹상군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첩이 그 조끼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털조끼를. 맹상군은 진나라로 가져올 때 그 조끼를 왕에게 선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수중이 없습니다. 이 가장 그 맹상군을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유력자였던 첩이 조끼를 요구했는데 조끼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조끼를 훔쳐내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맹상군이 데리고 온 수행원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 왜 데려가지? 라고 했던 사람 하나가 나서가지고 진나라 왕의 침소를 침투해가지고 그 조끼를 훔쳐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진나라 왕의 침소에 잠입을 했냐 그러면 게으름 소리를 잘 흉내내가지고 그 몰래 들어가서 훔쳐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맹상군은 그 진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관문을 밤중에 말을 달려가지고 진나라 국경 관문에 도착을 합니다. 관문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난관이 부딪힙니다.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날이 밝지를 않았어요. 날이 밝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진나라의 그 관문의 문을 여는 시각은 언제냐 그러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몇 시기다 이게 아니고요. 새벽 닭이 울면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근데 한밤중이다 보니까 닭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관문을 열게 합니다. 바로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이 관문을 열게 해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주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바로 계명구도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당초 맹상군을 수행해가지고 진나라로 왔던 수십 명에 이르는 정말 날고 기거하는 식객들은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수행원 틈에 끼었다는 사실조차를 사실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 저런 것들이 우리 틈에 끼어가지고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물을 흐리느냐, 격을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깔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울음소리, 닭울음소리 흉내 잘 내는 사람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본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주든 간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재주면은 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 선진국입니다. 계명구도 재미난 일화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고사성어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쁜 재주만 아니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재주가 됐든 간에 유익한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